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전남 지역 지자체장 모시고 신년대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도시에서 관광 문화도시로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도시죠.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이라는 시정 슬로건을 내건 정인아 광양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는 따뜻한 감동시대를 열겠다면서 민선 8기를 이끌어가고 계신 장본인이십니다. 시장님, 지난 1년 반을 돌아보셨을 때 감동시대 잘 열렸나요? 감동시대가 잘 열렸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요. 네. 감동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감동시대다라는 게 네네. 그냥 감성적인 어유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감동시대라는 말을 정말로 들으려면 정책화 시키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성과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전국 지자체 살기 좋은 안전도시 평가에서 광주, 전남, 전북을 통틀어서 1위를 했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성과를 얻어내는 거. 그 다음에 또 작년의 경우에 우리가 투자 유치 대상을 받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처럼 정책이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정책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면 그것이 저는 곧 감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감성적인 어유 수준을 떠나서 구체적인 정책의 결과로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다양한 성과를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올해 그 시장님께서 좀 돌아보시면 지난 1년 반 동안 광양시정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인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어떤 도시가 살기 좋고 매력적인 도시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우선에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신산업 정책을 펼치는 데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책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수소 산업도 또 우리가 이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산업 정책에 역점을 두었고요. 그런가 하면 시장님 올해 새해 신년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시정 운영의 사자성어로 심신직행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옳다고 믿는 바는 바로 시행을 해라.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시민들에게 옳다. 시민들로부터 옳다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주저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장애인이나 또 노약자를 위한 정책, 이러이러한 정책을 한번 펴겠습니다 했는데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면 그냥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그거를 바로 정책화시키고 집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장애인을 위한 제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하고 말해놓고 그걸 정책화시키지 않으면 바로 그게 구두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장애인에게도 최고 복지는 일자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애인의 재능을 발견해서 그것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시민들이 옳소 하면 저는 그렇으면 좋습니다. 장애인 재능 키움 센터를 만들고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능 키움 팀을 만들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것을 이제 실행을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것들이 바로 신심직행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4년은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광양시가 집중하고 있는 정책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동안 광양은 철강 도시로 관련 산업을 이끌어왔죠. 그런데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 소재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좀 분주했잖아요. 네.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지금 2022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세계 최대의 양극재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네. 2022년 11월에 그 이후에 이제 전구체 공장, 그 다음에 원료 생산 공장, 그리고 이제 또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공장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차례차례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됐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있고 또 리튬 솔루션이 있고 이런 회사들이 속속 이 설립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가지고 네. 고순도 리튬을 생산하고 또 니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사용 후 배터리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에 필요한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필요한 이 소재들을 이렇게 재활용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투자 유치와 또 이 투자 유치한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동분서주한 일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동호원 그 투자 유치 규제를 풀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동호원에는 철강 산업 이외에는 입지할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법규가 있어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 이제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무총리께서 와서 약속을 하시고 그걸 또 시행을 지켜주셨거든요. 심신직행하셨네요. 신진직행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철강 산업 이외에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2차 전지 산업과 연계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수소경제 중심 도시를 열겠다 이런 네. 포부도 밝히셨어요. 네. 광양시의 수소산업 육성 어떻게 좀 추진이 될까요? 네,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수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쭉 보니까 수소 에너지가 이제 미래 에너지인데 가장 이상적인 탄소 중립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소 에너지 시대가 약간 이르지만 앞으로는 이게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이 될 거다 이런 네. 생각을 생각을 가지고 수소 산업이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수소 산업 도시로 수소 도시로 저희들이 이제 국토교통부로서부터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에 걸맞는 사업들을 추진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지었던 행복주택이나 앞으로 짓게 될 고급형 청년 임대주택 그런 주택들의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내버스나 그 다음에 이런 화물버스 네네. 이런 대형차에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또 이제 선박들에 또 수소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항만에 또 수소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수소 도시 면모를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수소를 직접 생산하고 저장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도시로 나아가야 된다.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그러나 네.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좀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은 CCU 블루수소라고 있습니다. 블루수소. 그 CCU 블루수소라는 거는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중간 물질로 망초란 게 나옵니다. 제가 보면 Na2SO4로 기억을 하는데 황산 나트륨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망초라는 물질이 나오고 또 이제 이 천연가스를 크래킹, 소위 말해서 고온 고압으로 천연가스를 분해하면 네.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것도 되죠. 어차피 이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합니다. 그 기술을 이제
이 적용시킬 수 있는 산업 이거를 광양에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포스코하고 제가 몇 번을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CCU 블루 수소는 우리 이제 광양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는 신산업만큼 중요한 게 바로 골목 상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광양형 그 골목 상권 활성화 정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골목 상권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과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체감 경기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골목 상권이다. 이렇기 때문에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소상공인들의 융자금 2차 보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차 보전이 5%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보전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광양사랑 상품권을 작년에 600억 원을 발행해서 조기에 그것이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00억으로 늘려가지고 네. 그것도 우리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노란우산 공제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노란우산에 반드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또 지원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상공인들이 경영이 주먹국시로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걸 또 경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개선도 저희들이 비용을 마련해서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11월 달에 소상공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네.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겠다 해서 용역을 또 발주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또 원스톱 지원센터도 이렇게 이제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관광 문화 사업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광양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네, 네.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광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하고 예. 처음부터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광양읍권, 중마동권, 그다음에 섬진강권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광양읍권의 경우에는 이제 백운산에 수려한 산림자원 그것을 활용한 이게 뭐 저기 야생화 단지 네. 그리고 이제 토종식물 단지 이런 것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마동권은 사실상 구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집약적인 관광 개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LF에서 추진하고 있는 27홀짜리 이 골프장과 그리고 이제 관광 단지가 또 LF 차원에서 추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 또 어린이 테마파크 그것이 이제 구봉산 아래 자리 잡게 되고 구봉산 정상에는 포스코에서 저희들한테 기증하기로 한 체험형 조형물이 있습니다. 네네. 그 구봉산 옛날 그 봉화산 네. 그래서 봉수대를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철 구조물을 만들어서 정상에다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약 150에서 200억 정도의 상당하네요. 조형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구봉산에서 봉화산까지 세계 최장의 출렁다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체코에 730m짜리가 최고인데 네. 우리가 770m, 770 골든 브릿지 770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테마파크에서 구봉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케이블카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을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기본이 바로 복지다 이런 언급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근데 이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을 바라보는 시각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다릅니다. 다르죠. 지방자치단체는 아주 절실하거든요. 우리 전남은 더 절실한 것 전남은 같아요. 더 절실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치단체가 존립할 거냐 말 거냐 네. 그런 기로에 이제 서 있다 보니까 지방소멸 정책에 말하자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공약으로 내건 것 중에 하나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이다. 맞습니다. 좀 긴 이름이긴 하지만 네. 태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지상을 촘촘하게 규정을 하도록 해서 그 플랫폼에서 나온 정책들은 모두가 우리 시민을 만족시키고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이 소외 이웃, 장애인, 그다음에 어르신,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청년 이런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거기다 다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생애 주기 그러면 태아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그렇죠. 요아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아예 태아기까지 태아부터. 집어넣어 가지고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태아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또 기형아가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요즘 또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러한 것들까지도 저희들이 다 검사해주고 그다음에 임신을 하면 임신부 건강까지도 책임을 져주겠다. 그래야 아이도 건강할 거니까. 그리고 태어나면 또 태어나 그때부터 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연장선에서 정책을 촘촘하게 이 플랫폼에다가 이제 준비시키겠다는 거죠. 그게 네.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네. 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과 재작년 그러니까 연속 2년간 전남에서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양이 유일하다. 예,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정책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올 연말쯤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광양에 개원을 하죠. 네. 그리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추가 네. 운영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추진 계획 좀 밝혀주시죠.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네. 지금 보통 한 6평에서 8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최고 VIP실은 한 13.7평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 설계 과정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올 연말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초로요? 개원이. 예.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시설만 좋게 하면 뭐합니까? 부담을 줄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본인 부담을 아예 최소화시켜서 거의 전혀 없다. 전혀 네. 산후조리에는 네. 부담 없이 어머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고 네. 심야 어린이병원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린이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심야에 11시부터 12시, 11시 내지는 12시까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시 이후에 환자가 생기면 종합병원 응급실로 무조건 가는 걸로 네. 시스템화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광양시를 모든 사람들이 도와 살고 싶은 도시, 행복 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는 광양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 한 해 열심히 뛰면서 광양시 응원하겠고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